오늘 대체로 이제 새로 배우는 게 없어서 조금 편하긴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엄청 어려운 걸 해야 돼가지고 지금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통신해서 불러와서 이렇게 추가하는 걸 배워볼 거라 가지고 이해를 꼭 하셔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자, 프리펜드 한번 해볼게요. 자, 프리펜드. 자, 프리펜드 버튼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프리펜드 btn이 왜 안 보이지? 잠시만요. add 프리펜드 운영이죠. add 프리펜드. 자, add 프리펜드를 클릭했을 때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이제 클릭 이벤트니까 딱히 뭐 이벤트를 막을 필요는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똑같이 이 친구 타이틀, 연도, 장소 이렇게 불러와 볼게요. 자, reset. 자, 지금 현재 이 친구 타겟은 버튼이죠. 자, 버튼이기 때문에 이 폼 요소를 찾을 방법이 당장은 없어요. 당장은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버튼한테는 부모들 중에 폼이 있으면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폼을 찾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한번 볼게요. 타겟의 폼이죠, 그렇죠? 자, 제 기억이 맞다면 자, 누르면 폼 요소가 나오죠. 자, 특이하죠, 그렇죠? 왜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지금 this 하면 누구예요? 버튼이죠. 버튼이에요. 그렇죠? 타겟은 뭐예요? 버튼이에요. 그렇죠? 자, 써드릴게요. 그렇죠? 지금 클릭이니까 클릭의 지금 현재 타겟은 버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버튼. 근데 이 버튼을 우리가 다르게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버튼을 클릭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버튼을 클릭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타겟, 이점 타겟이 버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커런트 타겟도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펑션이니까 this도 버튼이 되겠죠. this도. 그리고 지금 현재 add prepend도 마찬가지로 버튼이 되겠죠. add prepend. 자, 위에랑 밑에랑 확실히 다르죠. 자, 위에 보면 자, schedule 폼이 현재 누가요? 타겟이 되는 거고 폼이죠. this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버튼이 되는 거죠. 버튼이 타겟이 되고 this가 되고 add prepend가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두 개는 다르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버튼이 포함된 폼을 찾는 방법이 있다. 폼이라는 그런 아주 특이한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 이렇게 써드릴게요. 그렇죠? 자, 주석 달고 버튼이 포함되어 있는 폼인 거예요. 버튼을 포함하는 폼. 버튼을 포함하는 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케줄 폼이라는 선택자가 없을 때 쓰는 거였죠. 스케줄 폼이라는 선택자가 없거나 아니면 이 버튼이 수시로 폼이 바뀔 때 다른 폼에 이렇게 추가가 될 때 이 친구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스케줄 폼 대신에. 자, 그래서 이번에 이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렛의 타이틀은 자, this.title input이 아니라 이.target의 폼에 타이틀 인풋이 되겠죠. 타이틀 input.value. 선생님 이거는 왜 current 타겟을 안 쓰나요? 자, 왜 current 타겟을 안 쓰냐면 자, 버튼. 자, 이 버튼이라는 것은 이제 말단 요소로 이제 글자가 있긴 한데, 자, 우리가 이 친구를 히든 요소라 불러요. 히든 요소. 자, 히든 요소가 뭐냐면 이 버튼이 안에 이제 꾸며지려고 이쁘게 이제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네요. 자, 지금
연도, 월, 일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우리는 인풋이라고 했는데 안에 요상한 요소들이 좀 많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히든 요소라 불러요. 숨겨져 있는 요소들이죠. 자, 이 친구들은 타겟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자, 요소 안에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클릭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다 타겟의 대상이 돼요. 자, 왜 이러냐죠. 아, 진짜. 자, 이 친구들은 다 타겟의 대상이 된다고요. 자, 요 요소가 히든 요소야. 숨겨진 요소야. 그러면 이 친구는 대상이 안 돼요. 자, 대표적으로 버튼이나 이런 친구들은 히든 요소만 갖고 이 안에 자식은 갖지 않아요. 이 안에 자식은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튼은 이 안에 자식이 없다 생각하면 돼요. 있지만 히든 요소다. 인풋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자식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커런트 타겟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타겟을 하든 커런트 타겟을 하든 자식 요소는 안 되니까, 그렇죠? 안 되니까. 히든 요소 보는 방법은 자, 오랜만에 한번 볼까 하는데 자, 뭘 체크를 해야 돼요. 자, 뭘 체크. 자, 일단 요거 한번 볼까요? 자, 검사하면 자, 여기 인풋이 있죠, 그렇죠? 인풋. 자, 인풋. 여기 보면 hide element라는 게 있을 거예요. hide element. 자, 그러면 hide element가 아닌가? 히든 요소 보는 게 자, 이게 좀 헷갈리네. 히든 요소가 이게 아니야. 잠시만요. 맨날 보는 게 아니니까 헷갈리네요. 자, 이제 갑자기 제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수업할 때가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I, 컨트롤 시프트 I,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I 해볼까요? 이상한 게 뜨네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히든 요소 보는 법이 있는데, 에이, 바보같이 돼버렸네. 보여주고 싶은데, 자,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저렇게 사람을 오기가 생기게 하네요. 엘리멘트 탭 스타일 인식하는데, 그냥 열린다는데, 그냥 안 열리죠, 그쵸? 지금 열어보면 여기 안에 요소가 더 많거든요. 제가 여는 법을 잊어버려가지고, 자, 괜히 얘기를 했다. 괜히 얘기했다. 너무 보여주고 싶다. 좀 이따 얘기해보죠, 그렇죠? 여기 지금 요 안에 꾸며지는 요소들이 더 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해보도록 하고 제가 좀 이따가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튼 요 타겟 써도 상관없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년월을 또 해볼게요. 자, 이렇게 년, 월, 일 하고 플레이스까지 받았고요. 두 개가 받는 방법이 다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친구를 자, 여기다 포함시킬 건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노드 객체를 만들어서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자, 노드 객체. 그래서 이제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자, 누구처럼?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지금 현재 div가 총 2개가 필요하네요. 자, 그래서 자, let div는 도큐먼트에 create element에 div예요. 자, 근데 div가 2개잖아요. 자, 2개예요. 자, 그래서 이제 2개 구분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이템 div예요. div 아이템 이렇게 할게요. 아이템. div 아이템.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클래스가 꼭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디자인이 안 꾸며지겠죠? 그래서 div 아이템에 자, 우리가 클래스를 한 방에 탁 처리하는 방법은 클래스 네임을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한 방에. 자, 내가 이제 여러 개의 복수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거는 클래스 리스트고 한 방에 딱 처리하는 거는 클래스 네임이 되겠죠. 클래스 네임. 자, 그리고 div가 있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div가 하나 더 있는데 순서대로 만들어 볼게요.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필요하죠? 자, 버튼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자, 버튼인데, remove 버튼이죠? 그래서, 버튼인데, remove, 이렇게 할게요. 네. 거기 282번째 줄이나 280줄이라 DIV를 뚝딱 선택하는데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윗줄, 그 윗줄이 같은 걸 선택하세요. 자, 요거는 선택이 아니라요. 만드는 거예요. 자, div라는 요소가 만들어져요. 이때 div라는 요소가 만들어져요. 두 개가 다른 div가 만들어지죠.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요거를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넣고, 그죠? 이 친구를 포함시키고 싶은 거죠. 얘는 선택이 아니라 만든 거예요. 얘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또 만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 이렇게 문자열로 만드는 거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이번에 버튼 만들어 볼게요. 자, 버튼. 자, 버튼은 버튼이죠, 그렇죠? 버튼. 그다음에 클래스명 또 있네요. 자, 클래스 네임은 btn remove네요. btn remove. 자, 그러면 자꾸 먼저 만들면 힘드니까 먼저 이거부터 처리해 볼게요. 아이템에 div가 먼저 포함되고 div 아이템 안에 버튼을 포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div인데 아이템에 append로 누구를 div랑 그죠? 버튼 리무브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복수로 처리할 수 있어요. 너무 편하죠? 자, 너무 편합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를 만들어야 되냐? 스트롱이랑 메타 두 개가 필요하죠. 스트롱이랑 메타. 자, 그래서 스트롱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let에 스트롱 스트롱이죠. 그 다음에 let에 div인데 메타예요. 메타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메타는 메타라는 클래스 네임이 있네요. 메타. 자, 요 스트롱과 요 메타는 이제 우리가 문자열로 이런 걸 포함해야 돼요. 타이틀과 데이터의 플레이스를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자, 어떻게? 자, 스트롱에는 자, append 할 거예요. 누구를? 현재 타이틀을 append 할 거죠. 타이틀을. 그리고 div 메타에는 append 할 거예요. 여기 위로 올릴게요. 자, 뭐를? 자, 지금 형식을 보니까 자, 날짜 여기 지금 중앙 땡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장소가 있어야죠. 이렇게 백틱하고 날짜를 앞에 쓰고 데이트. 나 여기 중앙 땡이 필요한데 저 이거 제가 모르겠어.
그냥 별로 할게요. 참 별로. 아니면 이거 복부터 하시던가 하죠. 자, 이게 지금 어디서 갔는지 모르겠어. 자, 그냥 복부터 하시든가. 자, 그 다음에 장소는 플레이스가 되겠죠. 잠깐 더 띄운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strong이랑 div 메타는 요 어디냐? div에 포함돼야 되죠. div에다가 div에다가 근데 지금 보면 div를 먼저 포함시켰어요. 자, 먼저 포함시켰는데 나중에 이렇게 타이틀이랑 해도 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strong이란 데이터 메타를 나중에 해도 되는지 한번 보고 안 되면 위로 올려야 되겠죠? 자, div에다가 append 할 거예요. 누구를? strong이랑 그 다음에 div 메타를. 자, 요거 일단 모양 보고 출력을 해볼게요. 로그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div인데 아이템을 만든 거죠. 아이템 콘솔 보고 여기다가 제목 대충 쓰고 자, 체크하고 자, 지금 현재 프리펜드죠. 자, 아이템인데 자, 볼게요. 아이템인데 지금 현재 div가 있고 버튼이 있네요. 버튼에 삭제라는 이름이 없다. 지금 위험하네요. 삭제라는 이름 추가해야겠네. div인데 strong이랑 다 추가가 됐네요. 이쁘게 추가가 됐어요. 현재 요 t가 빠져야 되겠고 remove에 삭제 버튼의 이름이 있어야 되겠네요. 삭제 버튼의 이름.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이렇게 확인하고 자, 현재 데이트는 replace로 t를 지워야 되겠죠? 데이트는 replace로 t를 지웠어요. 그래서 t를 지웠고요. 자, 그 다음에 remove. 자, remove 버튼은 버튼 remove죠. append로 삭제라는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삭제. 자, 다 했으면 다시 확인. 자,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자, 삭제 잘 들어왔고 이응 잘 들어왔고 년 1시간 는 잘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append 하면 끝나요. 자, 여기다가 append 하면 끝나겠죠. 자, 어떻게 div schedule list 네, 하죠. schedule list에 append는 자식인데 맨 마지막 맞아. prepend가 이 문제 정답이네요. 죄송해요. prepend 누구를 div 아이템을 자, 그럼 요 앞에부터 들어오겠네요. 요 앞에 했죠? 요 앞에 prepend append 자, 되나 볼게요. 자, 제대로 이번에 써서 특강 자, 네, 특강을 하겠습니다. 오전 12시 50분에 장소는 코스모 자, 프리펜드 짠 들어왔죠. 이렇게 잘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요소를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append, 프리펜드하고 있는 이 코드는 일이 두 개가 다른 일이에요. 자, 얘는 뭐예요? 요소를 만드는 일. 이 친구는 뭘 하는 일이에요? 이 친구는 프리펜드 하는 일. 이 친구가 재사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쵸? 있어요.
자, 이렇게 재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분리하는 것을 객체지향 문법이라 불러요. 객체지향 문법. 이걸 두 개를 분리해서 이 친구를 호출해서 쓰는 거죠. 우리가 보통 객체지향 문법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변수를 나누던가, 지금 하는 것을 함수를 나누던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객체지향 문법은 객체를 분리시키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객체지향 문법은 뭐예요? 관심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른 일인데 하나의 함수에 들어와 있으면 분리시키는 걸 해서 이 친구를 재사용성을 높이는 거죠. 자, 한번 재사용성도 한번 높여볼게요. 자, 어떻게? 자, 지금 보니까 자, 여기서는 폼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아이템을 만드는 거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아이템을 만드는 거예요. 맞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거는 폼 요소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라내버릴 거예요. 잘라내버릴 거예요. 자, 잘라내고, 자, 함수로 분리할 거예요. 펑션에, 그래요. create item node 이렇게 할까요? create item node. 자, create item node. 그리고 붙여 넣을 거예요. 그럼 만드는 거예요. 자, 그쵸? 자, 지금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자,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것들 만들 때 타이틀이 있어야 되죠. 데이트도 있어야 되고 플레이스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타이틀을 받아오고 데이트를 받아오고 플레이스를 받아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친구를 실행하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아이템이 필요하죠? 아이템. 그럼 아이템을 반환해줘야 될까요? 그냥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반환해줘야 되겠죠. 반환을 해줘야지 남들이 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거를 최종적으로 return div 아이템 하면 우리가 관심을 분리했어요. 그러면 어디서든 이 친구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받을 수 있어요. 만들 때 타이틀, 데이트, 프라이스로 만들게 되겠죠. 자, 이 코드가 남들 보기가 너무 어렵다. 그럼 여기다 다 주석을 달 수 없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주석을 달아?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이 코드잖아요. 그죠?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주석을 달아놔요. 자, 여러 줄 주석을 이렇게 달아요. 자, 이렇게 달아서 자, 이걸 뭐예요? 해당 노드를 만드는 함수. 그렇죠? 이렇게 써놓으면 아주 설명이 좋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거는 요 바깥쪽에다가 보통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렇죠? 바깥쪽, 안쪽에 말고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설명 함수는 보통 이제 설명이 실제로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배워볼게요. 자, 요 함수에다가 설명이 실제로 뜨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얘는 아이템을 만드는구나. 그죠? 얘는 버튼이구나. 그죠? 얘는 스트롱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굳이 주석을 하나하나 달 필요 없이 요거를 만들어서 반환하는구나. 이렇게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자, 어떻게 써야 돼요? 자, div 아이템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자, let div 아이템은 create item node예요. 그리고 넣어야 될 게 title, date,
place가 되겠죠. 자, 동작 하나 볼게요. 자, 새로 고치면 내가 자, 추가를 해볼게요. 짠! 잘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프리펜드도 할 수 있고 어펜드도 할 수 있고 애프터도 할 수 있고 비포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관심사 분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사용성을 높이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애프터. 자, 애프터를 이걸로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애프터를 어떻게? 이걸로 create 아이템 노드로.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애프터는 이 앵커에다가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앵커. 그럼 이제 이 앵커를 찾아야 되겠죠? 앵커를 미리 찾아야 되나요? 실행할 때 찾잖아. 그렇죠? 실행할 때. 자, 앵커는 아이디가 있나요? 볼게요. 앵커는 선택자를 뭘로 해야 되냐? 자, 타겟이고 앵커 아이템이 있네요. 앵커 아이템. 자, 앵커 아이템을 하거나 또는 요 타겟을 찾는 방법이 있겠네요. 앵커 아이템을 찾거나 타겟. 요 앵커 아이템으로 심플하게 해봅시다. 앵커 아이템. 자, before. 앵커 아이템의 before. 앵커 아이템의 after. 그죠? before, after. 자, 한번 해볼게요. 자, add after. before 하기로 했죠. before는 클릭. 그쵸? 자, 클릭. 자, 우리가 펑션을 썼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red title은 자, this.target이랑 이.target이랑 this는 같죠? this.format 누구? title input의 value. 자, 입으로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어요. let의 date는 자, this.format date의 value에 replace까지 이쁘게 썼네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place. 여기 폼을 빼먹었냐? 자, 여기 폼을 빼먹었네요. 폼에 place value. 자, 잘 찾았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로그로 title, date, place. 자, 여기 before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잘 되죠? 잘 되고 있고요. 자, 근데 우리는 앵커를 찾아야 돼요. 앵커. 자, 뭔가 찾는 거는 전 메뉴에 찾는 걸 제일 좋아해요. 자, 메뉴에 red 앵커인가요? N을 빼먹었다죠. 앵커. 앵커는 자, 지금 아이디가 있으니까 그냥 아이디 18자 쓰는 게 제일 좋겠죠? 도큐먼트의 쿼리 셀렉터의 앵커. 근데 제 기억에는 앵커가 아니라 뭐 앵커 머시기였던 것 같아요. 앵커 아이템이네요. 앵커 아이템. 이름도 그냥 앵커 아이템 하죠. 통일시켜서 앵커 아이템, 앵커 아이템. 선생님 근데 왜 얘는 밖에 안 있고 안에 있어요? 자, 왜 밖에 안 있고 안에 있을까? 자, 이건 어떤 전제를 하고 있냐? 자, 밖에 있을 때는 처음에 로드된 이 친구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자, 앵커 아이템이 처음에 한번 로드가 되면 절대 이 앵커 아이템이 이 친구가 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고요. 바뀌지 않는 전제. 자, 이 밖에 있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 한번 찾은 것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자, 계속 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자, 이 앵커가 바뀐다. 다른 걸로. 그러면 내가 실행할 때마다 찾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안에서 쓴다는 거는 무슨 뜻이다? 이 친구가 바뀔 수도 있다. 밖에 쓴다는 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얘가 리스트 안에 있어요. 뭔가 왠지 바뀔 것 같아. 자, 기분이 그렇죠? 뭔가 바뀔 것 같아서
자, 이런 식으로 해봤고요. 자,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밖에 있는 게 한 번만 찾으니까 좋겠죠. 안에 있는 거는 계속 요거 실행할 때마다 매번 찾으니까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안에다가 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앵커 아이템의 어느 지점에 before 지점에다가 추가하면 되죠. 자, 그래서, 자, div 아이템 만들고, div 아이템은 create 아이템의 title, date, price. 자, 앵커 아이템의, 뭐예요? before 지점, after 지점 둘 다 되죠? 자, 우리 before부터 한번 해볼게요. after부터 되나 보고 before도 하면 되겠죠. 자, after는 앵커의 뒤쪽이 되겠죠? 앵커의 형제의 뒤쪽. 자, 한번 해볼게요. 짠! 됐죠? 그렇죠? 됐어요. 자, 만약 이거를 before로 하면 앞쪽이 되겠죠? 앞쪽은 어펜드랑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짠! 됐죠? 그렇죠? 어펜드랑 똑같아 보이지만 before 지정입니다. 자, 요거 풀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애프터 풀 건데, 자, 애프터는 이제 클론 노드로 풀어드릴게요. 클론 노드. 이렇게 노드를 만드는 거 해봤으니까, 자, 클론 노드를 해볼게요. 클론 노드. 자, 여러분들이 이제 클론 노드를 하시려면 일단 브라우저가 한번 출력해야 돼요. 자, 클론 노드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브라우저가 출력해야 된다. 자, 이 중에서 하나를 빼서 써도 되지만 보통은 하나의 예시를 만들어 놔요. 하나의 예시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쭉 올려서 메뉴에 있는 자, 요 친구, 그죠? 요 친구, 자, 요걸 써볼게요, 죠? 요거 두 번째 거 쓰자. 자, 여기 뭐 타겟도 있고 아이디도 있고 그러니까 자, 두 번째 거, 자, 이거 복사를 해서 보통 요 바깥쪽에 둡니다. 이렇게 바깥쪽에 뭐 하나 복사를 못했네. div를 다시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밖으로 빼놓고, 그쵸? 자, 이 친구한테 이제 식별자를 줘야 되겠죠? 아이디로 찾아야 되니까, 아이디로. 아이템 EX 이렇게 줄게요. 아이템 EX. 예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뷰 준비가 있고, 그죠? 리뷰 준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글자가 있죠. 요거는 지워놔야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지워놔야 쓸 수 있고.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스트롱을 찾기가 어려워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스트롱을 자, 여기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고 여기저기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웬만하면 자, 우리가 출력하는 곳에 선택자를 하나 추가하는 게 좋아요. 자, 지금 현재 이 친구는 타이틀이 출력이 되겠죠. 타이틀. 자, 메타는 그냥 문자의 결합으로 추가를 한다고 쳐보고 똑같이. 저 같으면 이제 스판으로 따로따로 줄 것 같아요. 하나는 데이트, 하나는 플레이스 이렇게 따로따로 줄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저 같으면 자, 스팬에 자, 하나는 플레이스가 되겠다. 앞에 시간이니까 타임. 그렇죠? 하나는 타임. 자, 그대로 복사에다 붙여놓고 플레이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사이에 땡땡이 있잖아요. 그죠? 땡땡을 여기 사이에다가 추가를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할까요? 자, 띄어쓰기 하나는 들어가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AAA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출력 잘 되나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이게 예시가 되는 거죠. 예시는
남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로 지웁니다. 아니면 여기다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어떻게 해요? 스타일에 디스플레이 none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안 보이죠? 출력할 때 이것만 지우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거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자, 권장하지 않고 왜냐? 내가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none인 거를 취소하기 위해서 블럭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블럭이 아닐 때도 있잖아. 뭐 인라인 블럭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 좋아하지 않고 그냥 이제 하는 대로 해보자, 그죠? 자, 여기 바깥쪽에다가 스타일로 디스플레이가 none인 상태를 만들어 놔요. 자, 예를 들어 클래스가 none인 경우에 디스플레이 none으로 하겠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 뭐냐? 얘는 이게 있고 지워지고 있고 지워지고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특정 디스플레이로 바꾸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none이라는 상태를 줍니다. none. 자, 있고 지워지고 있고 지워지고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이 친구를 블럭으로 해서 다시 보이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더라.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예제가 클론할 노드 개체가 준비가 된 거예요. 클론할 노드 개체. 클론해서 붙여 넣을 거예요. 클론 붙여넣기, 클론 붙여넣기, 클론 붙여넣기. 자, 애프터로 해볼게요. 쭉 내려서. 혹시 덜 된 분? 없죠? 자, 한번 해보세요, 직접. 직접 해봐야 돼. 지금 보는 거 위주로 하고. 자, 쭉 내려서. 자, 이번에는 애프터예요. add 액션 리스너에 클릭. 애프터 버튼 눌렀을 때예요. 자, 타이틀이랑 연도랑 장소는 필요해요. 무조건 필요하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자, 여기 지금 이 친구를 복사해서 쓰는 거야. 자, 일단 우선 복사해서 써볼게요. 자, 이 친구는 계속 쓸 거니까 바깥쪽에서. 자, 바깥쪽에서 한 번 찾아 놓으면 계속 쓸 거니까. 자, 그래서 컨스트에 아이템 ex죠. 아이템 ex는 도큐먼트 아이템 ex.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쓰면 이동만 하니까 이동만 이렇게 하죠. 복사해서 붙여놔야 되겠죠? 그래서 복사할 거예요. 자, const의 아이템 ex.clone이에요. 클론 노드. 자, 그냥 이걸 펄스라고 하거나 아무것도 안 쓰면 자식이 하나도 안 생겨요. 부모 div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딥하게 복사하려고 true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복사된 거 잘 확인해보고. 자, 볼까요? 복사됐나? 자, 검사 콘솔. 자, 이렇게 복사가 됐고요. 자, 복사된 건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같냐고 물어보면 되죠. 누구랑? 아이템 ex랑. 아이템 ex랑 다르면 그거는 뭐예요? 복사된 거죠. 우리가 아이템 x를 복사한 것을 증명했고요. 자, 복사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 복사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id 식별자를 지워야 돼요. 제일 처음에. 자, 그래서 아이템의 id를 지워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remove 죄송해요. 아이템 remove attribute. 자, id를 지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num 말고 다른 클래스가 존재하니까 클래스는 지우면 안 되고 클래스는 dnum만 지울 거예요. 클래스 리스트에 remove로 dnum만 지울게요. 자, dnum.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아이템 준비가 됐나 볼게요. 자, 아이템은 지금 현재 식별자 id가 없고 dnum도 없죠. 여기다 추가만 하면 되겠네요. 추가. 자, 한번 일단 추가해 볼까요? 글자 추가 없이. 자,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이 친구를 밑에다가 추가해 볼게요. 애프터 지점에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자, 앵커 찾아서 하자. 앵커 찾아서. 컨스트의 앵커 아이템은, 앵커 아이템. 자, 지금 과제는 앵커 아이템의 애프터 지점에
애프터 지점에. 자, 누구를? 아이템을 넣고 싶은 거죠. 자, 잘 들어가나 볼게요. 자, 추가가 잘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잘 추가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내용을 추가 안 하고 했으니까 일단 복제가 되는지 확인부터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복제가 돼서 잘 들어오고 있죠? 이제 내용만 채우면 되겠다. 자, 내용만 채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앵커 아이템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타이틀. 아이템에서 여기 지금 타임, 그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 이렇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찾아볼게요. 자, 준비 밑에다가 짠. 자, 컨스트의 타이틀은 아이템에서 찾아야 되겠죠. 쿼리 셀렉터로. 쿼리 셀렉터 타이틀은 클래스가 되겠죠. 클래스. 자, 여기다 클래스 식별자를 줬잖아요. 자, 그 다음에 타임이랑 누구? 플레이스도 할 거니까 타임, 그 다음에 플레이스. 요 왼쪽도 타임, 플레이스가 되겠죠. 자, 여기에 자, 작성된 타이틀이랑 작성된 타임이랑 작성된 플레이스를 추가해야 돼요. 여기도 그렇죠? 근데 이제 타이틀, 타임, 플레이스랑 그 서로 중복되잖아요, 이름이. 자, 중복될 거니까 이 친구를 노드라고 지을게요, 이름. 노드. 이 친구도 자, 노드. 이 친구도 노드라 지을게요. 자, 노드라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폼에 작성된 똑같이 타이틀, 타임, 프라이스를 가져와야 되겠죠? 타이틀, 타임, 프라이스. 자, 이 친구는 밸류니까 let으로 하면 되겠죠? 타이틀에. 자, 봅시다. 지금 현재 얘도 버튼이니까 이렇게 하죠. this.form에 있는 타이틀 인풋의 밸류. 자, date도 this.form에 있는 date 인풋의 밸류. 플라이스도 받아와서 자, 이제 여기다가 추가만 하면 되겠죠? 추가. 타이틀 노드 어펜드에 타이틀, 데이트 노드 어펜드에 데이트가 아니라 타임 노드군요. 타임 노드에 어펜드 타임. 왜 이러냐? 자동 완성 잘못하네요. 타임이 없네요. 아, 데이트로 받아왔구나. 얘는 데이트고, 그렇죠? 얘는 타임이고. 잠깐만, 이게 타임이 맞나? 확인해 볼게요. 아, 타임이 맞네요. 타임 맞네요. 자, 헷갈리니까 얘도 타임으로 바꾸자. 그렇죠? 얘도 타임으로 바꾸고. 자, 여기 지금 데이트였던 걸 타임으로 바꿨어요. 자, 마지막으로 플레이스 노드에 append place가 되겠죠. 자, 끝났어요. 자, 한번 되나 볼게요. 짠, 들어왔죠? 자, 이렇게 잘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보면 자, 요거 클론하는 것도 똑같이 자, 우리가 클론에서 쓰는 것이 다 동일하게 또 써지겠죠, 그렇죠? 자, 클론에서 자, 이렇게 여기까지겠죠? 자, 현재 여기까지겠죠? 동일하게 되겠죠? 자, 동일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친구도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분리할 수 있겠죠? 자, 관심을 분리할 수 있어요. 자, 관심만 분리하고 이제 요거는 수업을 끝내볼게요. 자, 관심을 한번 분리해 볼게요. 자, 어떻게? 자, 이름을 const에 위에다가 해야지 호출하겠다. 자, 위에다가 올라와서 자, 이름을 const에 item
커피예요. 커피. 클론이라고 해도 되고, 커피라고 해도 되고. 펑션 아이템 커피. 자, 지금 우리가 커피하는 코드가 여기 클론, 자, 클론, 그 다음에 아이디 제거, 디넌 제거, 그 다음에 타이틀 노드, 타임 노드, 플레이스 노드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 가져올게요. 여기까지 잘라내서 붙여놓고, 자, 붙여놓고, 여기서 타이틀이랑, 타이틀,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이랑, 데이트, 플레이스를 받아야 되죠. 플레이스. 자, 타이틀이랑 타임이랑 플레이스를 받아와서 자, 이 타이틀 노드, 타임 노드, 플레이스 노드에다가 추가해야 되죠. 자, 추가. 자, 잘라내서 붙여넣고 타이틀, 타임, 플레이스. 우리가 최종적으로 반환하고 싶은 건 뭐예요? 복제한 아이템이 되겠죠. 그래서 return 아이템이 되겠죠. 아이템.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자, 받아서 넣어도 되는데, 자, 받아 여기다가 자, 아이템 커피에 타이틀, 타임, 프라이스 이렇게 넣으면 재사용성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호출하면 우리가 클론한 노드에다가 타이틀, 타임, 플레이스를 대입해서 반환하면, 그죠? 반환한 거를 추가하는 코드. 여기서는 이제 불러오기만 하면 되죠. 자, 불러오기만. 자, 한번 볼게요. 되나? 자, 여기 와서 TTT. 자, 여기다가 쓰고, 장소 쓰고, 짠! 붙었네요. 새로 고쳐볼까요? 자, 새로 고치고. 짠! 잘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노드를 자, 추가하는 방법 배워봤어요. HTML, 그 다음에 노드 직접 생성해서 추가, 그 다음에 클론해서 추가. 클론해서 추가할 때는 아이디랑 디넌 지우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타이틀, 타임, 플레이스 찾아가지고 내용을 추가해서 이렇게 넣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너무 고생 많았고 좀 어려웠죠? 어려워서 일단은 쉬었다 와볼게요. 35분까지 쉬었다 올게요.